지난 11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또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2030년 전으로 2027년 AFC 아시안컵,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2030년 세계박람회, 그리고 2034년에는 하계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e스포츠 월드컵까지 다수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사우디에 잇따른 유치 성공 뒤에는 한 사람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빈 살만입니다. 빈 살만은 2017년 왕세자 자리에 오른 후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권을 쥔 이후 사우디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빈 살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그는 왜 세계 행사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사우디 그리고 빈 살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빈 살만의 전체 이름입니다. 흔히 이름으로 알고 있는 빈 살만은 사실 살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아랍인들의 이름은 본인 이름, 그리고 선대 이름, 가문 이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빈 살만 왕세자의 원래 이름은 무함마드인 겁니다. 언론에서는 간소화와 전임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나예프와의 구분을 위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혹은 빈 살만, 외신에서는 MBS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재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지난해 9월 빈 살만은 국왕이 총리를 겸하는 전례를 깨고 총리직을 물려받았습니다. 1985년생, 그러니까 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총리 겸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으로 나라의 행정을 이끄는 최고 실세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도 꼽힙니다. 시가총액 약 1조 9,240억 달러인 석유회사 아람코의 회장이자 7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국부펀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개인 재산과 왕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빈 살만의 재산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9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세계 500대 부자 1위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보다 월등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빈 살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왕세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사우디는 형이 사망해야만 동생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형제 세습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초대 국왕은 혼인 연합으로 22개 부족을 통합해 22명의 부인을 뒀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수십 명에 달했기 때문에 국왕은 형제의 난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내 아들들이 모두 왕을 한 번씩 하기 전까지 손자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즉 손자 세대는 아버지가 국왕에 올라도 왕세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빈 살만은 심지어 살만의 7번째 아들이었던 탓에 왕위 계승 서열에서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6대 국왕이던 압둘라가 사망했고 살만이 8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빈 살만은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 의장이라는 요직에 오를 수 있었죠. 불과 2년 뒤인 2017년 6월 살만 국왕은 후계자로 임명됐던 조카 빈 무함마드 나예프를 폐위하고 빈 살만을 왕세자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왕위 계승 체제가 뒤집힌 거죠. 확고한 권력을 쥔 빈 살만 왕세자는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왕세자로 오르기 한 해 전에 발표했던 비전 2030 프로젝트를 더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관광과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2위인 석유 생산국이자 석유 매장 국가죠. 이는 향후 100년은 석유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풍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단계적인 화석연료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빈 살만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중동에서 두 번째로 석유 없는 자립경제와 탄소제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네옴시티 건설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과
산악지대에 세워지는데요.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위 산업단지인 옥사곤, 초대형 관광단지인 트로제나 등 3개 프로젝트 도시가 합쳐진 것으로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식적인 경비는 약 5천억 달러지만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판타지 영화 같은 네옴시티 계획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와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 그리고 무리한 자연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또한 네옴시티의 건설 목표로 친환경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오일머니를 포기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행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서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대성공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일부 외신도 비판적입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도시 건축을 위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좌초될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빈살만은 네옴과 평범한 도시의 차이는 구식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차이만큼이나 극명하다. 네옴이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파격적인 개혁은 사회, 문화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국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례로 여성의 자동차 운전과 축구장 입장을 허용했고 히잡의 일종인 아바야 착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후견인 역할도 상당 부분 축소했고 종교경찰의 권한도 대폭 줄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서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죠. 또한 빈살만은 젊은 세대가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외화 유출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엔터테인먼트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무려 35년 만에 영화관을 재개장했고 2019년부터는 관광 비자와 해외 가수들의 콘서트까지 허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우디로 본부를 옮길 경우 약 3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는 세제 혜택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00여 개의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우디는 중동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제는 온건하고 개방적으로 변화 중이라는 것을 젊은 세대 그리고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빈살만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반인권적인 행보 때문이죠. 2017년 빈살만이 당시 왕위 계승 1순위였던 모하메드 빈 나이프를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하자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왕실 구성원들과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을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호텔에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충성서약과 거액을 헌납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불안의 씨앗을 미리 제거한 겁니다. 언론인 카쇼끄지 살해 사건은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사우디 국적으로 미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 비판 칼럼을 게재했던 카쇼끄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잔악하게 고문 살해된 바 있습니다. CIA는 사건의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고 지목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당연히 부인했었죠. 이 사건으로 빈살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월엔 사우디 국경 수비대가 예멘 국경을 따라 자국으로 입국하려던 수백 명의 아프리카 이주민을 학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멘에서 자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들에게 공격을 가해서 최소 650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근거했다고 부인합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정부의 인권 탄압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이처럼 빈살만은 왕세자로 책봉된 뒤 계속해서 인권 탄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빈살만이 이런 논란을 덮기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즉 스포츠 워싱이라는 거죠. 실제 사우디는 지난 몇 년 동안 국제대회 유치권을 싹 쓸어왔을 뿐만 아니라 축구를 비롯해 골프, F1, 농구, e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7월 축구선수 은바페에게 7억 유로를 제안해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스포츠 행사는 아니지만 지난 11월 확정된 2030 엑스포에는 7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이번 엑스포 유치 성공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돈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간지 가디언은 사우디는 아랍의 봄 재현을 두려워한다. 스포츠는 젊은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스포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국내 민심을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경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했던 아랍의 봄 같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다면 왕정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빈 살만은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고 그 수단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스포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932년 건국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 건국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살만 국왕이 고령인 만큼 빈 살만이 이변 없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가 건국 100주년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빈 살만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의 사우디는 진짜 사우디가 아니다. 우리는 드디어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끝마치고 있다고 변화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건국 100주년의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스마트 도시를 가진 국가가 될 텐데요. 미스터 에브리띵은 자신의 계획에 성공해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될까요? 월드클로저 이승원이었습니다.